내가 맞았어. 나도 한국에 갈 걸 그랬어. 예전에 저를 가난뱅이라고 놀렸던 친구가 초라한 모습으로 저에게 한 말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가난뱅이가 공부 좀 잘한다고 뭐가 달라지니? 라며 친구들 앞에서 저를 조롱했던 그 아이가 말이에요. 저는 루마니아 시골 마을의 가난한 집 딸이었습니다. 새 교과서 하나 사는 것도 어려웠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성공한 여성이 되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낸 한 소녀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말입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루마니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던 가난한 소녀였거든요. 제가 태어난 곳은 루마니아 남부의 정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서로를 다 아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버지는 몸이 너무 약하셔서 제대로 된 일을 못하셨고 어머니는 마을 부잣집들을 돌아다니며 청소 일을 하시면서 우리 가족 4명의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새 교과서 한 권 사는 것도 우리 집엔 큰 부담이었거든요. 친구들이 새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올 때 저는 어머니가 헝겊 조각들을 이어붙여 만들어주신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처음엔 정말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가방이라 생각하니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제가 공부는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안나는 정말 똑똑하다고 항상 칭찬해 주셨어요. 시험 때마다 전교 1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공부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대학 갈 돈도 없는데 빨리 일해서 돈이나 벌어라 라는 말만 들어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속상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지, 왜 제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더 힘든 건 같은 반 친구 이오아나 때문이었어요. 이오아나는 마을에서 제일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큰 농장을 여러 개 운영하셔서 집도 엄청 크고 항상 예쁜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를 정말 못살게 굴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봤는데 제가 또 만점을 받았어요. 선생님께서 이번에도 안나가 1등입니다. 모두 박수 쳐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이오아나가 저에게 와서는 친구들이 다 듣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뱅이가 공부 좀 잘한다고 뭐가 달라지니? 어차피 너는 중학교 졸업하면 청소나 하러 다닐 거잖아. 우리랑은 다르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우리 집 형편으론 고등학교 보내기도 어려웠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안나야, 정말 미안하구나.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내 꿈을 못 이뤄주고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보니까 저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꼭 이곳을 벗어나서 성공하고 말겠어. 그래서 나를 무시한 사람들을 모두 깜짝 놀라게 해주겠어. 그런데 정말 운명이란 게 신기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평소처럼 마을 도서관에 갔습니다. 새 책을 살 돈은 없었지만 도서관에서만큼은 자유롭게 지식의 바다를 헤엄칠 수 있었거든요. 그날도 책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한 구석에 DVD 몇 개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하나를 집어 들었는데 거기에 한국 드라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몰랐어요.
사서 선생님께 부탁해서 그 DVD를 빌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낡은 DVD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한국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늘을 찌를 든 높은 빌딩들, 밤을 환하게 밝히는 화려한 네온사인들, 깨끗한 거리를 바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드라마 내용은 더 놀라웠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주인공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성공하는 이야기였거든요. 마치 제 상황과 똑같은 것 같아서 더욱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그 드라마를 봤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정말 푹 빠져서 봤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간절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꼭 한국에 가보고 싶어.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미친 듯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책을 찾아봤고, 마을 인터넷 카페에 가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봤어요. 알아보니까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더라고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처럼 가난했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교회에서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예배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포 성도분이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거기 공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시네요. 일이 좀 힘들긴 하지만 월급이 우리나라 월급의 5배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사님께 달려가서 자세한 얘기를 들었어요. 집사님, 정말로 월급이 5배나 된다고요? 그래, 안나야.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야. 언어도 완전히 다르고 문화도 우리랑 다르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살아야 해. 집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꿔왔던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온 가족을 불러놓고 이 얘기를 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모두들 깜짝 놀라며 반대했습니다. 안나야, 너무 멀어. 비행기로 10몇 시간을 가야 하는 곳이잖아. 딸아, 위험하지 않을까? 말도 안 통하는데 혼자서 그런 먼 나라에 가다니. 아버지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안나야, 아버지는 내가 걱정돼. 여기서 차근차근 일자리를 찾아보자.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한국에서 몇 년만 열심히 일하면 우리 집 빚도 다 갚을 수 있고 동생 대학 학비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제 꿈을 이룰 수 있고요. 몇 주 동안 매일 밤 이런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많았지만 제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결국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안나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조심히 다녀와. 그런데 너무 오래 있지는 말고 마침내 가족들의 허락을 받았어요. 이제 진짜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 반응이 정말 다양했어요. 어떤 분들은 안나가 용감하다고 응원해 주셨지만 대부분은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이오아나는 친구들과 함께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뭐 하게? 말도 안 통하는데. 어차피 몇 달 못 버티고 울면서 돌아올 텐데. 그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더 확신이 섰어요. 꼭 성공해서 돌아와 너희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겠어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출발하기 며칠 전 저는 한국어 기초 회화책을 하나 샀어요. 물론 비쌌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말들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이 시간에는 비행기 안에 있겠구나.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 돌이켜보면 그때의 그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가난한 루마니아 시골 소녀가 꿈을 찾아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로 떠나는 모험. 그게 바로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정말 모든 게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공항부터가 루마니아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바닥, 그리고 어디서나 들려오는 한국어 안내방송. 하지만 무엇보다 당황스러운 건 제가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어 기초 회화책으로 외운 몇 마디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큰 가방을 끌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돌아보니 키가 크고 인상이 정말 따뜻해 보이는 한국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이 바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준호였습니다. 아, 네. 저 공장 가야 해요. 제가 어설픈 한국어로 대답하니까 준호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외국인 근로자분이시군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루마니아에서 왔습니다. 그때 준호 씨 표정이 정말 놀란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루마니아에서 온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먼 곳에서 오셨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마침 저도 그쪽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준호 씨가 저를 공장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차 안에서 간단한 대화를 나눴는데 준호 씨는 근처 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친절하게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 친절하니까 걱정 마세요. 공장에 도착해서 준호 씨와 헤어질 때 그분이 명함을 하나 주시면서 말했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도울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다니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구나 싶었습니다. 공장 생활은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일 자체도 생각보다 어려웠고 무엇보다 언어 문제가 컸습니다. 동료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기계 조작 방법을 잘못 이해해서 제품을 망쳐버린 거예요. 그때 반장님이 정말 화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어. 물론 한국어로 하신 말이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표정과 목소리 톤으로 화가 나셨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분들이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미선 언니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안나야,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처음에 이 일 시작할 때 실수 엄청 많이 했어. 미선 언니는 천천히 이해하기 쉽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점심시간마다 한국어도 알려주셨습니다. 조금씩 한국어 실력이 늘어가면서 일도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월급날이 왔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봉투를 받아서 열어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어머니가 5개월 동안 청소 일을 해서 버시는 돈이 통째로 들어있었거든요. 손에 그 돈을 쥐고 있는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고향에서 5개월 치생활비를 벌다니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첫 월급 받았어요. 정말이니? 얼마나 받았어? 제가 금액을 말하자 전화 너머로 어머니가 헉하고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나야, 정말이니?
그렇게 많이? 네, 정말이에요. 이제 집 빚도 갚을 수 있고 동생 학비도 보낼 수 있어요. 그날부터 매달 고향에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 정도만 보내고 나머지는 저축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좋아졌어요. 일도 능숙해지고 한국어도 늘어서 더 좋은 업무를 맡게 되었거든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성실하고 일을 잘한다고 해서 라인 리더로 승진시켜 준 거예요. 월급도 처음보다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때 계산해 보니까 제 월급이 루마니아 기준으로 10배가 넘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새 교과서 하나 사는 것도 어려워했던 제가 이제는 꿈을 꾸는 삶을 살게 된 거였습니다. 집에 보내는 돈으로 우리 집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고 동생 학비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와 통화를 할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안나야, 덕분에 우리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 아버지도 건강해지셨고 동생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정말 고맙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준호 씨와의 만남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가끔 공장 앞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주말 준호 씨가 서울 시내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안나 씨, 한국에 온 지 꽤 됐는데 서울은 가봤어요? 아니요. 공장이랑 기숙사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서울 구경시켜드릴까요? 영동이나 홍대 같은 곳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첫 서울 나들이를 하게 됐습니다. 영동 거리를 걸으면서 본 한국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활기찼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니고 상점마다 예쁜 옷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길거리 음식 냄새에 이끌려서 계속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고 준호 씨가 웃으시더라고요. 안나 씨, 혹시 배 고우세요? 호떡 먹어볼래요? 호떡이 뭐예요? 준호 씨가 호떡 아저씨께 2개를 사서 하나를 제게 주셨는데 제가 뜨거운 걸 모르고 한 입에 물었다가 아, 뜨거워 하면서 입을 벌리고 호흡을 더니 준호 씨가 배를 잡고 웃으셨어요. 천천히 드세요. 안에 설탕이 들어있어서 정말 뜨거워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엽다고 하시면서 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는데 제가 루마니아에서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비비크림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점원 언니가 와서 직접 발라주시더라고요. 어머,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이거 한번 발라보세요.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준호 씨도 깜짝 놀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와, 안나 씨 원래도 예뻤는데 더 예뻐지셨네요. 그래서 준호 씨가 그 화장품을 사주겠다고 하셨는데 가격을 보니까 너무 비싸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루마니아 돈으로 하면 일주일 생활비예요. 괜찮아요. 선물이니까 받으세요. 그렇게 제 인생 첫 한국 화장품을 선물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홍대로 이동했는데 거기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공연자가 관객 중에서 한 명을 무대로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기 외국인 친구, 올라와 보세요. 저는 얼굴이 빨갛게 되면서 손사래를 쳤는데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올라가세요 하더라고요. 준호 씨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하시면서 저를 밀어주셨어요. 결국 무대에 올라갔는데 그 공연자가 간단한 마술을 보여주면서 제게 한국말로 와 라고 소리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와 하니까 관객들이 모두 박수를 치고 웃어서 정말 신기했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후에 준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안나 씨,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네요.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같이 즐기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소리들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K-팝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게들,
친구들끼리 웃으며 걷는 소리, 맛있는 음식 파는 아저씨들의 호객 소리까지. 와, 정말 대단해요.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겠어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준호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안나 씨도 이제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제가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에는 한강이 보이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준호 씨가 제 과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안나 씨는 왜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루마니아에서의 생활, 가난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꿈을 키웠던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어려운 결정을 혼자서 내리다니 존경스러워요. 준호 씨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하는 걸 보니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준호 씨는 한국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 여러 곳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경복궁에서는 한국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고, 남산타워에서는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며 이 나라의 발전상을 보여주셨어요. 한강공원을 걸으면서는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치킨을 시켜 먹으며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며 즐거워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정말 평화롭다고 생각했어요. 준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제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절한 한국인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더 특별한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 씨도 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제 안전을 걱정해 주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꿈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안나 씨의 용기와 성실함이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에 와서 돈을 벌게 된 것도 기뻤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 게 더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하다가 준호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나 씨, 저는 당신을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의 용기, 성실함,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준호 씨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저도요, 준호 씨,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에요. 그날 밤 저는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온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진짜 소중한 사람도 만났구나. 월급은 루마니아 기준으로 10배가 넘게 받고 있고 꿈 같은 사랑까지 찾았으니 정말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안정되면서 저는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공장에서의 일도 완전히 익숙해졌고 동료들과도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선 언니는 제 한국어 선생님이자 인생 상담사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어요. 안나야,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 뭔가 좋은 일 있니? 미선 언니가 점심시간에 물어보시길래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대답했습니다. 언니, 그냥 한국 생활이 재미있어요. 아이고, 이 애가 뭔가 숨기는 게 있네. 혹시 남자친구 생겼어? 정말 예리하신 분이에요. 저는 준호 씨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공장에서 힘든 일을 했지만 한국인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점점 언어도 익히고 능력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건 월급이었어요. 첫 월급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봉투를 받아서 열어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루마니아 집에서 5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거액이 들어 있었거든요. 손에 그 돈을 쥐고 있는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게 정말 내 돈이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고향에서 5개월치 생활비를 벌다니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첫 월급 받았어요. 정말이니? 얼마나 받았어? 제가 금액을 말하자 전화 너머로 어머니가 헉하고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나야, 정말이니? 그렇게 많이? 네, 정말이에요. 이제 집빚도 갚을 수 있고 동생 학비도 보낼 수 있어요. 그날부터 매달 고향 가족에게 돈을 보내 집안 빚을 갚아주고 동생 학비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반 정도만 보내고 나머지는 저축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좋아졌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에서 제가 성실하고 일을 잘한다고 해서 라인 리더로 승진시켜준 거였습니다. 월급도 처음보다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때 계산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월급은 루마니아 기준으로 10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꿈을 꾸는 삶으로 변해간 거였어요. 집에 보내는 돈으로 우리 집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고 동생 대학 학비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안나야, 덕분에 우리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 아버지도 건강해지셨고 동생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정말 고맙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준호 씨와의 인연도 깊어졌다는 거예요. 가끔 공장 앞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준호 씨는 저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에 반했고 저 역시 자신을 존중해주는 준호 씨에게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어느 주말 준호 씨가 서울 시내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안나 씨, 한국에 온 지 꽤 됐는데 서울은 가봤어요? 아니요. 공장이랑 기숙사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서울 구경시켜드릴까요? 그렇게 첫 서울 나들이를 하게 됐어요. 영동 거리를 걸으면서 본 한국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활기찼어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준호 씨가 제 과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안나 씨는 왜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루마니아에서의 생활, 가난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어려운 결정을 혼자서 내리다니 존경스러워요. 준호 씨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하는 걸 보니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준호 씨는 한국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 여러 곳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경복궁에서는 한국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고 남산타워에서는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며 이 나라의 발전상을 보여주셨어요. 한강공원을 걸으면서는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치킨을 시켜 먹으며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며 즐거워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정말 평화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제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친절한 한국인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더 특별한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부모님이 큰 병원비로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안나야, 큰일이야.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네, 아버지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 의사가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안나야,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 어머니 목소리에서 울먹임이 들렸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들었을 때 정말 절망했어요.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었거든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긴 했지만 수술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그날 밤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다가 다음 날 준호 씨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준호 씨,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나 씨,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다면. 네. 하지만 너무 큰 돈인데. 괜찮아요. 나중에 천천히 갚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아직 연인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큰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다니요.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나야, 신기한 일이 있어. 병원비를 내려고 갔는데 이미 다 지불되어 있다는 거야.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떤 한국 사람이 미리 내고 갔다고 하더라고.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안나는 절망했지만 사실 준호가 몰래 거액을 송금해 부모님을 도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씨를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준호 씨, 혹시 우리 아버지 병원비를 직접 보내주신 거예요? 준호 씨는 잠깐 당황하시는 것 같더니 솔직하게 대답하셨어요. 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빨리 수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갚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안나 씨,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당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 가족이 어려우면 제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나는 눈물로 고백했어요. 준호 씨, 당신 같은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내 인생의 기적이에요. 그때 준호 씨도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안나 씨를 정말 사랑해요. 처음 공항에서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어요. 한국에 와서 돈을 벌게 된 것도 기뻤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 게 더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정식으로 연인이 된 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안나 씨, 우리 이제 결혼을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준호 씨, 정말이에요? 네. 저는 안나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루마니아에 있는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고 싶습니다. 준호 씨는 저에게 진심 어린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와 함께 루마니아로 돌아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말 루마니아까지 가시겠다고요. 괜찮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신데 당연히 가야죠. 그렇게 저희는 루마니아 방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간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루마니아로 떠나기 전에 저는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머니를 위한 예쁜 한복, 아버지를 위한 건강보조제, 동생을 위한 최신 노트북까지. 한국에서 번 돈으로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마음껏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루마니아에 도착했어요. 부카레스트 공항에서 고향 마을까지 가는 길에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와, 정말 경치가 아름답네요. 안나 씨가 이런 곳에서 자라셨구나. 네. 가난하지만 자연은 정말 아름다워요. 오랜만에 도착한 고향 집을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집은 새로 수리되어 있었고 작은 정원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지붕도 새로 올렸고 벽도 깨끗하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 앞에 나와 계시던 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도 저를 보시자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안나야, 내 딸아, 정말 많이 컸구나. 그리고 예뻐졌어. 가족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특히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회복되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아버지, 완전히 좋아지셨네요. 응, 덕분에 새 사람이 됐단다. 그런데 이분이 준호 씨구나. 준호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미리 배운 루마니아어로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안나를 사랑하는 김준호입니다. 비록 어설픈 발음이었지만 부모님이 정말 감동하셨어요. 아버지는 준호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반가워하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정말 푸짐한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모두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나야, 한국에서 이런 음식 못 먹어서 얼마나 그리웠을까 싶어서.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집이 언제 이렇게 예뻐졌어요? 내가 보내준 돈으로 조금씩 수리했단다. 지붕도 고치고 벽지도 새로 바르고 마당에 꽃도 심었어.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흘린 땀이 이렇게 가족들의 행복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머, 안나가 한국에 가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저 잘생긴 남자가 안나 남자친구야. 한국 사람이래. 안나가 정말 성공했구나. 인생이 바뀌었어. 마을 사람들은 정말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가난하다고 무시받던 제가 이제는 마을의 화제 인물이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마을 중심가를 걸어가다가 누군가가 저를 불렀어요. 안나? 정말 안나 맞아? 돌아보니 바로 이오아나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당당하고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특히 과거 저를 무시하던 이오아나는 이제 변변찮은 직장에 집안 형편도 어려워져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정말 세상은 돌고 도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이오아나, 안녕. 안나, 정말 많이 달라졌네. 듣기로는 한국에서 대성공했다며. 그때 준호 씨가 제 옆으로 와서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이오아나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이분이 내 약혼자야? 정말 한국 사람이네. 응, 곧 결혼할 예정이야. 이오아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면서 정말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맞았어. 안나야. 나도 한국에 갈 걸 그랬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예전에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이오아나가 이제는 저를 부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이오아나, 넌 지금 뭐 해?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거든.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나서부터 우리 가족이 힘들어졌어. 이오아나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에게 가난뱅이가 공부 좀 잘한다고 뭐가 달라지니 라고 말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구나. 힘내. 저는 이오아나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오히려 연민이 들었어요. 성공했다고 해서 과거에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무시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마을에서 작은 환영 파티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와 준호 씨를 환영하는 자리였어요.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저는 준호 씨와의 결혼을 정식으로 발표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한국에서 만난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안나야, 정말 축하한다. 잘 됐구나. 한국 사람이 우리 마을의 사위로 오다니. 안나가 정말 출세했어. 그날 밤 준호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안나 씨, 마을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네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안나 씨가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지. 준호 씨도 마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특히 우리 아버지가 준호 씨를 완전히 마음에 들어 하세요. 정말 그랬어요. 아버지는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준호 씨와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도 번역 앱을 사용해 가며 아버지와 대화하려고 애쓰셨어요. 루마니아에서 보낸 2주일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 마을 사람들의 축복, 그리고 준호 씨와의 행복한 시간까지. 떠나는 날 아침,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안나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라. 손자 얼굴도 보고 싶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곧 다시 올게요. 그리고 한국에도 놀러 오세요. 아버지도 준호 씨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통역해보니 우리 딸 잘 부탁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준호 씨가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평생 안나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을 선택한 결단이 가난했던 소녀를 성공과 사랑의 주인공으로 만든 것이구나. 몇 년 전 이 마을을 떠날 때는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떠났는데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떠나는 거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안나 씨,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는 거네요. 네, 준호 씨, 정말 행복합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무대는 루마니아가 아니라 한국이구나. 이 나라에서 준호 씨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야겠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가난한 루마니아 시골 소녀였던 제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거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한국으로 떠나기로 한 결정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였습니다.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했고 그 결과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